자,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주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 볼 예정인데요. 지난해 말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했죠. 두 번째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서 에어부산 항공기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어프리미어 항공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이 되게 되면서 관광업 축소가 우려가 되었습니다. 올 연초에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어지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요. 국가 간 이동과 화물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이후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그러면서 1470원을 넘기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항공주의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었죠. 1380원으로 원달러 환율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서 환율의 부담을 느꼈던 해외 여행객 수요 증가가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항공기 리스비는 일반적으로 달러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비용 부담이 준다라는 게 두 번째 호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도 약세 중인데 WTI 6월 인도분이 59.09달러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 연료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비행기 값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한한령 해제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중국인 여행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대한항공 자체적인 호재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난 4월 달 내용이에요. 우주항공 사업 시장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23일 대한항공은 우리 육군 공군의 특수작전 수행용 다목적 헬기인 블랙호크 UH-60 성능 개량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 규모가 9,613억입니다. 과거에도 총 130대 정도의 UH-60 헬기를 개량을 점검했고요. 개량 업그레이드도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우주항공 사업에 대한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 UH-60 개량 사업을 통해서 방산항공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드론 무인기 분야까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이를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UAM,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항공기 MLM, MRO죠.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개량 혹은 MRO에 대한 이슈는 과거에도 꾸준하게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요, 2011년 내용이에요. 그래서 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공군 F-12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2016년까지 F-15 60여 대의 수직꼬리 날개 교체, 레이더 현재화를 위한 전기 배선 교체, 기체 창정비 등의 작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에 4,910억 원에서 2023년 5,400억 그리고 2024년에 매출이 5,930억 원으로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LS와 우주항공 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공동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국내 항공엔진 기술 개발 및 무인 항공기 사업을 위한 기술 협력도 이어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잠깐만 더 볼게요. 무슨 내용을 좀 보고 싶냐면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무인항공자원, 위성, 항공기술, 하늘높이, 고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앞서 F-15, F-16 전투기, A-10 공격기, CH-53, UH-60 헬리콥터 등 다양한 항공기의 정비, 개조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2010년 1월 29일 내용이죠. 그리고 2023년에 뉴스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에어버스, 보잉, 미 공군이 우리의 주고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항공이 이슈가 됐던 부분을 하나 더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보잉과 파트너예요. 그래서 동체 꼬리, 날개 이거를 대한항공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29년까지 1조 2천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2022년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던 해였습니다. 좋았던 해였는데 2023년에 어쩐지 주가가 꼬그라지게 되면서 실적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에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는 일반적으로 비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5월에 황금 연휴가 있었죠. 황금 연휴가 있었고 6월에도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6월 황금 연휴가 있어요. 6월 초죠. 그리고 이번에 추석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루 놀면은 10일 연속 10일 놀죠. 그러면 3분기에도 모멘텀이 있고 4분기까지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실적을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거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PER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평균 6.85배에서 10.43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22,6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이 6.32배예요. 성장성이 아니라 대한항공은 안정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2년부터 BR의 경우는 적자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 기준이 0.79배에서 1.35배 수준이었는데 현재 0.72배 수준입니다. 두 개 다 낮다라는 거죠. PER이 평균으로 봤을 때 최저였을 때가 24,500원이었고요. PBR 최저평균은 24,600원이었습니다. 즉 22,600원 현재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평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목표가를 37,000원으로 잡을 것이냐 42,000원으로 잡을 것이냐 요거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밑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가가 박스권으로 이어졌죠. 박스권으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단기적으로 26,500원은 단기 목표가일 수는 있겠지만 올해 실적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2만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절가를 22,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2만 원대는요, 박스권 하단일 수가 있잖아요. 이때 재매수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하면 아마 대한항공으로 최소 50% 이상 수익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실적을 대비해서 목표 주가까지 분석을 좀 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갭 상승을 해서 조정을 받을지 한 단계 레벨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예상은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6,500원대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하셔갖고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